이번 시간에는 그 컴퓨터에서 정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소수점 말고 정수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게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전 시간에 있는 메모리와의 관계, 변수와의 관계를 봤었는데, 그럼 실제 정수는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수는 우리가 봤을 때 0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가 있고 음의 정수가 있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그 부호 있는 정수와 부호 없는 정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int라고 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부호 있는 정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unsigned int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호 없는 정수, 즉 0부터 그 양의 정수를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정수 표현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 이제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 부분도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이걸 먼저 설명해 보면, 자, 부호 없는 정수, 이거는 상당히 간단해요.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정수는 십진수를 사용하죠. 245라고 하는 것은 십진수예요. 5는 10의 0승자리, 10의 1승자리, 10의 2승자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 컴퓨터는 하나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하는데 이진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짧게 보면 8비트만 볼게요. 1바이트.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총 8비트가 있는데,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해서 2의 7승까지. 예를 들어 1111 0000 이거거나, 예를 들어 0000 0011 이렇게 하면 3이 되겠죠? 3. 이거 위에 거는 계산해 봐야 알겠고, 이렇게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한 데이터, 이게 부호 없는 정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부호 없는 정수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처럼 2진수를 만들면 되고, 자, 이게 8비트인데 그럼 32비트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쭉 확장을 해서 여기에 다 0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00 0000 0000 0000 0000 00. 자, 이렇게 되면 이게 3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장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1000번지부터 시작한다. 자, 리트렌디안으로 저장한다. 그러면 LSB가 로어 어드레스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들어갈 거고, 요게 여기로 들어갈 거고, 요게 여기로 들어가고, 요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16진수로 나타낸다면 0x03, 0x00, x00, 0x00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즉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서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즉 메모리에는 리트렌디안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부호 없는 정수일 때는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 3이 있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음의 정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음수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사람은 앞에 이 마이너스 기호 음수 부호죠. 음수 부호를 이용해서 음수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요. 자, 컴퓨터에는 음수 부호라고 하는 거를 표시할 수가 없겠죠. 뭔가 부호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생각해 보니까, 자, 8비트만으로 따져봤을 때, 자, 이렇게 8비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자, 이 제일 앞에 비트를, 얘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자. 그래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쓰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했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면 여기에 1 쓰고 0, 0, 0, 0, 0, 1, 1.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실제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 제일 앞에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3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자, 그러면 0일 때 0000 0000 얘가 10진수로 0이죠.
이진수, 십진수.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마이너스 0이라는 건 없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수체계에서는. 그런데 0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럼 이것도 결국은 0이에요. 그럼 0이라고 하는 표현식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의 고유한 값이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 위에 것도 0이고 아래 것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지겠죠. 뭔가 우리가 0과 비교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와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00, 00, 00, 11 이게 3이에요. 자, 이거를 컴플리먼트, 니게이션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시키자는 거죠. 보수, 우리 보통 1의 보수, 이진수에서 1의 보수예요. 이진수에서. 그러면 1의 보수라는 거는 1을 기준으로 빼야 되는 거죠. 반전시키는 거예요. 11, 11, 11, 00. 자, 이렇게 반대로 부호를 만들었을 때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이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제일 앞에 비트도 0이었을 때는 양수고 1일 때 음수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부호 비트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1의 보수를 쓰는 건 어떠냐 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 둘 셋 넷 0이고 이거를 반전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0이에요. 이것도 0이 되면 0이라고 하는 표현식이 또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0, 0, 0, 0, 0, 0, 0, 0 하고 앞자리로 한 자리 넘어가죠. 앞자리 한 자리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8비트만 보고 있잖아요. 8비트.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간 캐리 8비트 한 자릿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대로 원래 0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고유한 0 하나 요거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1의 보수를 취하고 거기에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2의 보수라고 해요. 2의 보수. two's complement. 2의 보수를 이용한 음수의 표현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2의 보수를 이용한. 그러면 0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를 만들 때는 자 마이너스 3 3을 마이너스 3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것처럼 얘처럼 1의 보수를 취하고 여기에 더하기 1 1 1 1 1 1 0 1. 자,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의 보수 형태로 음수를 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편한 점이 많아져요. 즉 우리 숫자 체계에서도 보면 십진수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죠. 3,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3 더하기 마이너스 3과 같죠. 수체계에서는. 자, 이거 위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 계산이 가능해져요. 똑같이. 그러니까 수에서 사용하는 덧셈과 음수와의 관계, 이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수라는 걸 사용할 때는 이렇게 2의 보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컴퓨터에서의 숫자의 체계는 반드시 크기의 제한이 있어요. 크기의 제한. 자, 왜 그러냐면 자, 얘가 8비트일 때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만약에 32비트로 이걸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2비트로. 그러니까 다시 쓰면 1111 1101. 자, 이게 한 바이트죠. 이거를 32비트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마이너스 3인데 그러니까 1111 1101이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32비트로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뭐를 써야 되냐는 거죠. 양수일 때는 우리 십진수에서도 마찬가지죠. 424인데 이걸 6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000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양수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 음수일 때 앞에다 뭘 써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0000 0000 0000 0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양수가 돼버리죠. 제일 앞에 부호 비트가 0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얘는 얼마냐면 실제
어디 보자. 254 정도 되겠네요. 254. 마이너스 3이 아니라 25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얘를 확장할 때는 앞에 뭘로 채워야 되냐면 1로 다 채워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가 얼마인지, 이 식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2의 보수 취하면 양수값이 나오겠죠? 양수값. 그게 그 음수가 얼마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얘를 2의 보수 취해 보면 1의 보수 컴플리먼트 취하면 되니까 0 0 0 0 0 0 0 0 0 여기 0 0 0 0 0 0 1 0 2의 보수니까 더하기 1 하면은 0 0 1 1이죠. 앞엔 다 0이고. 그럼 얘가 3이잖아요. 아, 얘가 3이니까 2의 보수를 취한 애가 3이니까 2의 보수 취하기 전 원래 이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양수일 때는 괜찮아요. 양수일 때는 괜찮지만 그래도 컴퓨터에서는 항상 모든 숫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뭐 10억, 100억, 1000억, 뭐 쭉 가도 상관없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8비트로 쓰겠다, 16비트로 쓰겠다, 32비트로 쓰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 보면 캐릭터, 쇼 타입, 인트 타입, 롱 타입, 롱 타입. 자, 여기 하나 덧붙여서 unsigned 캐릭터,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unsigned long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부호 있는 애, 여기는 부호 없는 데이터 타입. 그래서 32비트 기준으로 얘는 4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32비트 기준이에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준. 64비트에서는 좀 달라진다고 했어요. 뭐 이것만 달라져요. 아래 여기 롱만 달라지죠. 롱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는 없지만 컴퓨터에는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과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항상 프로그램 짤 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려는 데이터 타입보다 더 큰 숫자를 저장했을 때 발생하는 게 오버플로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unsigned 캐릭터로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8비트죠. 8비트 공간에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11111111 이게 이제 127이에요. 여기에 더하기 1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더하기 1. 그럼 원래는 127 더하기 1하면 128이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얘의 크기는 이거기 때문에 0, 0, 0, 0, 0, 0, 0, 0 하고 한 자리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8비트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나간 거죠. 집 나간 애예요. 얘는 오버플로우예요. 흘러 넘쳤잖아요. 숫자가 흘러 넘쳤죠. 내 사이즈 8비트보다 흘러 넘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7 더하기 1을 하면 0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unsigned 캐릭터 num에다가 200 이게 127이 아니라 255죠. 255를 대입하고 num 뿔뿔 이걸 하게 되면 256이 아니라 0이 된다는 거예요. 0.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래머의 몫이에요. 컴파일러가 체크해 준다거나 그런 거 못해요. 프로그래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그러면 큰 걸 쓰면 되지. 자, 인트를 썼다고 볼까요? unsigned int 볼까요?
unsigned int는 32비트이기 때문에 2의 32승 0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인 이유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럼 이게 대략 얼마냐면 42억 얼마 정도 돼요. 42억. 와, 42억이면 충분히 쓰겠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을 저장하는 용도로 저 인트로 만약 사용을 했다. 42억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100억, 1000억 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100억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연산이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더 큰 롱롱 타입을 쓴다든지 그렇게 큰 데이터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짤 때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근히 쉽게 발생해요. 오버플로우. 8비트로 보면은 자 보세요. 8비트는 255까지 사용될 수 있는데 자 20 곱하기 20은 얼마일까요? 20 곱하기 20 400이죠. 오버플로우 나요. 오버플로우. 곱하기 할 때는 자기 사이즈의 반만큼만 해야 돼요. 반. 즉 4비트. 4비트는 16이죠. 그 정도만 해야 되지 그 이상 하면은 쉽게 오버플로우가 나버려요. 단지 20하고 20을 곱했을 뿐인데 오버플로우 나는 거죠. 똑같이 32비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2비트에서도 뭐 10만 곱하기 10만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곱하기 10만이면 10만이면 10에 예를 들어 5승이잖아요. 곱하기 10만 하면 10에 10승이죠. 이거 100억이잖아요. 오버플로우예요. 10만 제곱하면 바로 오버플로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언더플로우 설명을 할게요. 언더플로우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캐릭터 타입. 캐릭터 사인드 캐릭터 보통 요즘 사인드 캐릭터의 경우는 언사인드 캐릭터가 디폴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드 캐릭터로 하게 되면 부호있는 정수고 C라고 한다면 자 얘는 값의 표현 범위가 얼마냐면 8비트죠. 8비트인데 음수 양수 나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의 7승에서부터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즉 0부터 2의 7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7승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음수로 표시할 때 이게 돼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C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28을 대입했어요. 자, 그 다음에 C 마이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C 마이너 이렇게 되면 원래는 마이너스 129가 돼야 되겠죠. 사람이 계산하는 수식으로는 마이너스 129가 돼야 되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오버플로우가. 언더플로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로 넘쳤다. 마이너스 숫자로 커서 넘친 거잖아요. 오버플로우예요 이것도. 가끔 어떤 책에 보면 이걸 언더플로우라고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언더플로우 아니에요. 오버플로우예요. 음수로 커서 넘친 거예요. 음수로 작아서 넘친 게 아니라 큰 음의 숫자로 인해서 그걸 표현 못한 거죠. 음수로 오버플로우 난 거예요. 아까 양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버플로우라는 거예요. 음수로도 오버플로우 발생할 수 있고 언더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이건 위에 거는 커서 표현을 못한 거죠. 언더플로우는 작아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작다는 게 뭐냐? 음수로 작은 거는 음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음수로 큰 거예요. 음수로 커서 표현 못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예요. 작아서 표현 못한다는 건 뭐냐면 0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작은 숫자예요. 0.1, 0.01, 0.001, 0.000000001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C 여기다 대입하는데 C에다가 1.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1.2 C라고 하는 애는 담을 수 있는 기준이 0, 1, 2, 3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나타내자면 자 그런데 1.2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잖아요. 요런 숫자는 표현을 못해요. 캐릭터에서 정수에서. 그래서 실제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1. C에는 1이 담기게 돼요. 그럼 0.2는 어떻게 되느냐?
언더플로우가 난 거예요.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작다는 것은 0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작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로 큰 숫자 말고 음수로 큰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다는 것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언더플로우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얼마일까요? 1 나누기 3 곱하기 3. 1 나누기 3 하면 0.3333 가겠죠. 우리한테는 이걸 뭐라고 하죠? 순환소수라고 그러나? 무한소수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0.3하고 이렇게 쓰던가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컴퓨터는 나중에 이제 부동소수점도 얘기하겠지만 언젠가는 끝나야 되잖아요. 무한히 저장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끝나야 돼요. 여기에 뭐 10자리 가건 100자리 가건 언젠가는 끝나죠. 거기다가 곱하기 3하면 0.9999에서 9예요. 이거를 1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 계산하면 1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1. 이런 게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소수점을 쓸 때는 특히 부동소수점을 쓸 때는 언더플로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언더플로우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특히 부동소수점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언더플로우 자세히 얘기할게요. 정수에서의 언더플로우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수점 하나만 나와도 1.2, 1.5를 대입해도 0.5는 날아가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정수니까 1, 2, 3, 1 단위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 숫자 얘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해서 데이터를 잃어버려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에서는 반드시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언더플로우는 정수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뭔가 잘못됐다 하겠죠. 정수에다가 왜 소수점을 대입하지?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알아요. 대신 부동소수점에서는 당연한 게 되는데 실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진수기 때문에. 10진수와 이진수가 정수는 정확히 딱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소수점은 그게 안 돼요. 소수점에서는 서로 다른 그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0의 자리와 2의 자리 숫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정수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정수의 크기. 이 크기에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과 그 다음에 음수 표현. 요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에 써질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자, 메모리에 써지는 걸 한번 보면은 자, 32비트라고 가정할게요.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자, 이게 3이죠. 자, 마이너스 3은 1111 이진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1100인데 더하기 2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수,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이건 이진수, 여기는 10진수, 이걸 이진수는 너무 길기 때문에 16진수로 많이 쓰는 거예요. 16진수면 이 네 자리가 딱 16진수 한 자리예요. 이게 0승, 1승, 2승, 3승이기 때문에 딱 16진수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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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자, 얘는 얼마냐면 원래대로 10진수로 바꾸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8, 4, 그러니까 12, 13. 13이면 D가 되겠네요. D. A, B, C, D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쓸 때는 0x,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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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요게 10진수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메모리에 저장될 때는 여기가 1000번지다. 자, 여기 저장된다. 자, 리트엔디안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트엔디안이라고 할 거예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 그럼 리트엔디안이기 때문에 여기가 LSB죠. 얘가 저장이 될 거예요. 먼저 1111 1101 이진수로 표시하면 그 다음 이제 앞자리 요 놈이 여기로, 요 놈이 여기로
요 놈이 이 자리로, 요 놈이 이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변수가 메모리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값수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사용하는 게 정수가 들어가는 방식,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읽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저장하고 읽었어요.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걸 이제 로드라고 그래요. 저장하는 걸 스토어라고 하고, 읽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부호 없는 정수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값이 되겠죠. 굉장히 큰 값이 돼요. 자,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 있는 정수로 해석하면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부 없는 정수로 해석하면 무지 큰 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읽어서 해석할 거냐.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부호 있는 정수, 부호 없는 정수 안 돼 있어요. 이걸 읽어서 내가 부호 있는 정수로 해석할 거냐,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할 거냐, 이거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요 한 바이트만 볼까요? 요 한 바이트만 읽어서 부호 있는 정수로 해석하면 마이너스 3이고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하게 되면 254가 돼요. 254, 255 하나에서 255, 253이겠네요. 253이다. 253, 253으로 해석이 돼요.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데이터지만 얘를 부호 있는 정수로 읽으면 마이너스 3, 부호 없는 정수로 읽게 되면 253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 할 때 unsigned 캐릭터냐, signed 캐릭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signed는 이렇게, unsigned는 이렇게. 메모리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봐서는 우리가 저게 어떤 표현값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거를 읽어와서 해석해서 어떻게 쓰느냐, 명령어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수에 표현하는 거를 봤는데 양의 정수는 복잡한 게 아니고 음의 정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포인터를 가지면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캐스팅이라는 거 있죠. 캐스팅, 형 변환. 캐스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거를 예를 들어 부호 있는 정수로 저장했다가 부호 없는 정수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C 언어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래머가 이런 거를 반드시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어떻게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좀 더 로우 레벨, 낮은 레벨에서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직접 다뤄야 될 때, 그런 때 이제 좀 유용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정수의 표현 방법, 그다음에 이 표현된 정수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